자, 대한민국 모든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우리 반려동물 같이 열공합시다. 반열공. 자, 공부해서 남 주나요? 남 주죠. 우리 다 행복하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복습 예습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집시다. 자, 보시면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비만입니다. 비만. 여러분 되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비만도 걱정이 많지만 이제 너무 이제 살 안 찌는 것도 궁금한데 요새 비만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첫 공부는 우리 반려공은 비만으로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예요. 자, 비만 절대 장수할 수 없습니다. 점점 우리 반려동물들이 점점 사실 되게 이제 생명 뭐라고 해야지, 연장되고 있어요. 연장되고 있는데 이 비만은요 장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뒤로 어떻게 가요? 자, 보시면요, 비만은요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저 오타다. 그래서 간장, 그리고 신장장애, 그리고 호흡기장애, 그리고 동맥경화, 그리고 간염증에 대한 저항력 저하, 그리고 관절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만이 질병이 아니라 비만으로 오는 그 합병증이 많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원인은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에 대한 에너지가 기초대사나 운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높아서 남은 에너지가 체내 피하 지방이나 심장 지방이 되어 나와버린다는 거죠.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안 넘어가? 자, 비만을 고칠 수 있는 거는요 운동과 식습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식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습관. 자,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생각했을 때도 식습관 정말 중요하죠. 식습관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 잘? 스페이스 바로 해야겠다. 자, 제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선 먼저 지켜볼 게 뭐냐면 우리 반려동물에게 중요한 6가지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 우선 물이에요. 물은 매우 중요하죠. 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의 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은 신체의 대사를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자, 필수 영양소죠. 자, 수분이 부족한 경우 변비, 요로갈수록 신장질환, 피부 각질 등이 생기고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 물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요 아직까진 권장치가 없다 보니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반려동물의 신체에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6가지 필수 영양소 중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죠. 하지만 지방과 단백질 과다 섭취하면요, 신체에 부담을 주므로 대신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다 탄수화물이면 당뇨에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육식동물입니다. 강아지는 잡식동물이고요. 자,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간 그리고 단백질이 바로 포도당을 분비하기 때문에 당뇨에 걸릴 수 있다. 탄수화물이.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요. 사료 제조 시 충분한 탄수화물이 있어야 그 알갱이 형성, 바이트, 그 뭉쳐질 수 있는 게 바로 탄수화물 때문에 뭉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보시면요, 6가지 필수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고요. 대부분 아미노산은 스스로 만들어지지만 아르기닌산은 못 만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아르기닌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면역력, 그리고 암모니아 대사, 상처 치유 등에 되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아르기닌이 함유된 음식 같은 경우는 칠면조, 돼지고기, 가다랑어, 참치, 새우, 대두, 유제품, 치즈, 요구르트 등이 있겠습니다. 아르기닌은요, 계속 섭취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아르기닌산 같은 경우 못 만들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또 타우린을 만들 수 없어요. 타우린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나 면역력, 담즙을 분비하고요, 신경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타우린을 만들 수 살이 들어간 게 뭐냐면 해산물, 닭고기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먹으니까 또 우리는 타우린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호르몬과 효소, 혈색소 등의 대사 조절, 근육, 에너지를 내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필요 이상 섭취 시 비만과 그리고 간,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죠. 자, 그래서 단백질 최소 권장량은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댕댕이 같은 경우에는 18%, 그리고 우리 양이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 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36% 이하, 단백질은 26%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또 잘못 나갔어. 자, 보시면 지방이 있어요. 필수가지 6가지 지방이 있는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영양소가 바로 지방입니다.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지방산, 자, 오메가6 라노렐산, 오메가3 알파 라노렐산, 이 2가지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이 2가지는 강아지랑 고양이, 우리 댕댕이랑 양이 둘 다 공통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르키돈산, 오메가6, 이것도 역시 또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동물성 고기, 지방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메가6, 여러분 라노렐산보다 오메가6라는 말을 더 많이 알죠. 자, 생선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중성 지방 농도를 낮추고 염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되게 좋은 거죠. 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요, 알파 라노렌산, 오메가3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옥수수유나 해바라기 씨유, 콩기름, 참기름, 이렇게 식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메가3는 음식에 많이 있어서 오메가3만 따로 보충을 하면 돼요. 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 채소 지방 권장량은 5.5%, 그리고 고양이, 양이는 9%, 그리고 채소 라놀렌산, 그 오메가6죠. 1.1%,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0.6%, 그리고 채소 알파 라놀렌산, 역시 오메가3, 강아지 같은 경우에 0.08%, 그리고 고양이 0.02%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라키돈산, 강아지는 괜찮아요. 없어도 되는데,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0.02%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가지 필수 영양소, 그 마지막입니다. 비타민. 자, 수용성 비타민 C, B1, B2, B6, B12, 엽산, 판토텐산, 비오틴 있고요. 지용성은요, A, D, E, K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요, 몸에서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항산화 작용 때문에 필요하지만 과다 복용은 되게 나쁩니다. 우리 반려동물한테 과다 복용은 되게 나빠요.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중요. 자, 저희 2번 써놨어요. 중요. 에너지 대사 시 조는 가수분해 조효소 작용 후에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할 때요, 식욕 부진, 근육 무력, 심장 비대,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발견해요. 그 전에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증상을 보고 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 다음에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타민 B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타민 B가 또 특징이 뭐냐면 열을 받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가열될 때 파괴되고, 그리고 음식에 있는 세균 때문에 파괴되기도 해요. 자, 동물의 간, 심장, 귀리, 옥수수, 호밀, 돼지고기, 완두콩, 그리고 곡물 껍질에 의해서 정제했을 때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물의 간이나 돼지고기로 비타민 B를 해주신 게 많이 좋을 거예요. 요새 돼지고기가 인기가 많죠.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6가지 필수 영양소. 미네랄, 다량 미네랄 같은 경우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염소, 황. 그리고 소량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철,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가니즈, 불소가 있어요. 자, 미네랄 같은 경우는요, 칼슘 같은 경우는요, 결핍이 되면 구루병, 고로나증, 갑상선 기능 항신증, 이런 게 생깁니다. 공급원은요, 유제품이나 가금류, 육류 생선에 있고요. 인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결핍이 되면요, 구루병, 고려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육류, 가금류 생선에 있고요.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요, 강골근 확대, 신경 근육의 흥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콩, 옥수수, 곡류, 뼈 제품에 공급을 하시면 되고요. 황 같은 경우는 아직 결핍에 대한 증상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 공급원은 육류, 가금류 생선입니다. 자, 철, 결핍되면 소호성 빈혈이 생기죠. 빈혈, 예. 역시 공급원은요, 동물의 내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 역시 속옷설 빈혈, 골성장 전에, 그리고 간질환 역시 내장에 첨가되어 있고요. 아연, 피부염, 머리탈색,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생식기능 저하. 자, 역시 공급원은 소간, 가금류, 우유, 노른자, 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망간 같은 경우는요, 결핍이 되면 뼈 성장을 저해하고요, 생식기능을 역시 또 저하시킵니다. 자, 우리 정말 생식기능 저하는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자, 육류, 가금류 생선에 공급할 수 있고요. 자, 요오드 같은 경우는요, 갑상선, 성장 저해, 생식기능이 저하됩니다. 왜 공부하면 졸린 거죠? 여러분, 공부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주무시다가 재방송 보세요. 자, 생선이나 소 간에 들어있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골류, 그리고 가금류, 육류에 있습니다. 골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뼈 같은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솔직히 좀 재미없어요. 조금 지나야지 재밌어요. 왜? 비만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면 재밌어요. 자, 역시 코발트 같은 경우는 결핍에 대해서 나온 경우가 없어요. 역시 생선이나 유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동물 강아지, 댕댕이, 견독. 자, 킬로그램당 그냥 예를 들어서 1kg당 30에서 35g의 섭취가 가능해요. 음식물이. 자, 그리고 견종별로요, 위의 용량이 1리터에서 9리터까지 있어요. 그 키에 비례하는 거예요. 키에 비례합니다. 자, 위가 6이면 키가 1이에요. 자, 그리고 위산 분비가 사람보다 적어서요, 위산 과다 분비가 없어서 위궤양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댕댕이들은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사람한테 나오는 그 균, 사람이 먹고 난 음식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주지 마세요. 자, 고양이, 캣, 냥이, 야옹. 자, 위가 많이 확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밥을 많이 먹진 않아요. 여러 번 먹어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리고 묘종별로 위 용량이 키에 비례하는데 역시 4대 1입니다. 위가 4고 키가 1이에요. 그리고 우리 양이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복잡한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아이가 비만? 여러분 진짜 비만? 내가 비만? 저 비만이지만 우리 아이가 비만?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댕댕이를 봤을 때, 자, 우리 네슬라 퓨리나에서 출처했는데, 우리 댕댕이를 봤을 때, 자, 우리 1번 사진을 보면요. 1번. 마른 상태예요. 제일 마른 게 갈비뼈, 요추, 골반뼈, 그리고 모든 뼈 용기가 드러나며 체지방이 보이지 않으면 명백한 근육 손실이 보인다. 안 좋은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갈비뼈, 요추, 골반뼈. 지금 1번부터 2번, 3번은 정말 마른 친구들이에요. 정말 마른 친구들.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상인 경우가 뭐냐면
적당한 지방이 덮여 갈비뼈가 쉽게 촉진이 뭐냐면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촉진되고 허리가 쉽게 구분되는 거. 옆에서 봤을 때 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옆에서 약간 홀쭉해요. 약간 좀 홀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지방 없이 갈비뼈가 만져지고 옆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살짝 보이면 이게 딱 정상입니다. 딱 좋은 5번 보실 때 딱 정말 좋은 딱 그거예요. 정상. 자, 이제 갑니다. 점점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봤을 때 우리 시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촉진을 하거나 눈으로 봤을 때 비만이에요. 경미하게 지방이 덮인 갈비뼈가 만져지는데 허리가 구분되지 않아. 약간 톡 튀어나와 있는 거야. 배가 일자죠.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배 쪽이 약간 가슴에서 배 쪽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일자야. 이때부터 과체중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비뼈가 만지기 힘들어지는 것도 이제 느껴지죠. 7단계 가면 갈비뼈도 안 하고 이제 몸이 점점 중앙 부분, 허리 부분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약간 우리 아까 보시면 약간 모래시계처럼 생겨야 되는데 점점 우리 일자가 돼가고 있어요. 일자가 돼가고 있어요. 자, 8번으로 가시면요. 갈비뼈가 이제 안 만져져요. 그리고 꼬리 부분이 많이 지방이 축적되어 있어서 꼬리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딱 보시면 진짜 일자, 완전 일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완전 비대. 진짜 보시면 지방의 목이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8번서부터 목 구분은 안 되고 있고요. 9번 되면 그냥 몸이 목이랑 허리랑 가슴이 구분이 안 돼요. 꼬리까지 그냥 저 보시면 계란처럼 생겨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배가 축 가슴이 나와야 되는데 가슴보다 배가 더 축 처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작적으로 봤을 때요. 자, 우리 표준 체중을 봤을 때입니다. 자, 포메라니안 봤을 때는요. 이제 앞이 여자고 뒤에가 남자예요. 자, 포메라니안 여자 1.4에서 3.2kg, 수컷 1.4에서 3.2kg. 그쵸? 귀여워요. 이 살이 찌면 귀여워요. 근데 안 돼. 애들한테 안 좋아. 자, 그리고 치아와 같은 경우에는 1kg에서 2.7kg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크셔테리아 많이 키우죠. 자, 암컷 같은 경우에 1.4에서 2.7kg. 자, 그리고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자, 우리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이죠.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1.8에서 3.2kg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글, 우리 천방지축 비글 7kg에서 12kg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토이푸들도 많이 키워요. 토이푸들이 2.3kg, 2kg에서 3kg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더 많이 키우는 미니어처 푸들 6kg에서 7kg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네요. 닥스훈트 많이 키우죠. 자, 미니어처 닥스훈트 키워 같은 경우에는 4.8kg가 적당한 체중이래요. 4.8kg가 적당한 체중. 그리고 작성수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암컷 우리 여자가 6.5kg에서 10kg, 그리고 수컷은 7에서 10kg 정도 되죠. 그리고 코카스파니엘 잉글리시는 9kg에서 11kg, 그리고 아메리카는 11kg 정도가 되네요. 웰식 비숑 프리제도 많이 키우죠. 4kg에서 5.5kg가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요새 비숑 프리제도 미니가 나오고 스탠다드가 나와가지고 저건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고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최고도 가장 우리 표준서에 나와 있는 그 최고를 봤을 때 친구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불테리어 20에서 25kg, 수컷 같은 경우는 24kg에서 28kg 정도. 그리고 프렌치 불독 8kg에서 13kg, 그리고 수컷은 8kg에서 15kg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시바 요새 많이 키우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7에서 13kg, 남자가 8에서 15kg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이건 캡처하고 보시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대형견을 넘어가는 달마시안 같은 거 20에서 25kg, 그리고 아프카나운드 23kg, 그리고 수컷은 30kg 정도, 도베르만 25kg에서 32kg, 우리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29에서 36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골든 리트리버 많이 키우죠?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2kg, 여자가, 그 남자가 29에서 34kg 정도. 여러분 절대 이거는요, 최고랑 비교한 게 아니라 이건 스탠다드로 봤을 때예요. 스탠다드. 자,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 16에서 12kg, 여자가, 남자가 20에서 20k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말라무트 34에서 39kg, 여자, 남자 39kg에서 43kg가 나오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냥이. 냥이. 자, 역시 비슷해요. 자,
자, 위에 두 가지는 마른 거고요. 자, 가운데 세 번째는 적당한 거고, 자, 그 다음부터 4번, 5번으로 갔을 때 많이 비대하게 되는 겁니다. 비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갈비뼈에 지방이 없으면 꼬리 부분에 피와 뼈 사이에 살이 없다. 정말 마른 거죠. 갈비뼈가 쉽게 만져지면 약간의 지방이 있다. 꼬리에는 약간의 지방이 덮여 있다.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정상인 부분. 자,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갈비뼈 뒤로 허리가 분명하게 만들어진다. 갈비뼈에 적은 양의 지방이 만져진다. 북부 지방층이 없다. 자, 강아지는 조금 틀린 게 너무 모래시계는 아니에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11자에서 약간 허리가 쏙 들어가는 정도, 약간 들어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비만도 20%가 들어갑니다. 자, 갈비뼈에 지방이 덮여 있고 갈비뼈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아요. 그리고 허리 구별이 없어요. 자,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복부가 둥글게 아래로 처집니다. 자, 그리고 정말 비만도 40% 가장 매우 심각한 비만이죠. 허리뼈 위로 많은 지방이 있고 허리가 없는 느껴지면 복부가 역시 위에서 봤을 때 계란형입니다. 자, 우리 고양이들도 표준 체중이 있어요. 노르웨이 숲, 러시아 블루, 렉돌, 먼치킨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작은 편 친구들은 3.2kg, 그리고 보통인 경우에는 4.1kg, 큰 편은 4.9kg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벵갈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작은 편은 4kg, 보통은 5kg, 큰 편은 6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브리티시 쇼테어도 많이 키우죠. 자, 골격 작은 편은 3.8kg, 그리고 보통 4.8, 그리고 큰 편은 5.7kg고요. 우리 러시안 블루 같은 경우 골격 작은 편은 2.5kg, 그리고 보통은 3.2kg, 큰 편은 3.8kg입니다. 자, 그리고 스코티시 폴드 골격이 작은 편은 자 4kg, 그리고 보통은 5kg, 큰 편은 6kg가 되고요. 자, 우리 아메리칸 쇼테어도 많이 키워요. 자, 골격 작은 편 3.8kg, 그리고 보통은 4.8kg, 큰 편은 5.8kg가 됩니다. 자, 그리고 터키시 앙고라 많이 키우죠. 골격 작은 편 3.3kg, 그리고 보통 4.1kg, 큰 편은 4.9kg가 되겠고요. 코리아 쇼테어, 우리 길량이 가장 많죠. 우리 코시아 코쇼테어 3.4kg, 그리고 보통은 4.3kg, 그리고 큰 편은 5.1kg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우리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야 돼요? 그렇다 다이어트 식품이 나오긴 나와요. 처방식으로 다이어트 사료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우리 사료도 칼로리 계산을 우리가 하면서 먹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RER Resting Energy Requirement 휴식 상태의 에너지 요구량,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요구량을 봅니다. 자, 그 RER은요 30 곱하기 몸무게 킬로그램을 쟀을 때 플러스 70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3kg의 강아지는요 30에 3kg니까 30에 3을 곱하고 플러스 70은 16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필요한 요구량은요 160kcal가 되는 거죠. 3kg의 강아지가 됐을 때 이거 여러분 필기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다 하루 종일 강아지가 쉬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다 똑같지도 않아요. 우리 고양이도요. 자, MER. 자, Maintenance Energy Requirement. MER이라고 하죠. 체중 유지 필요한 에너지의 요구량입니다. 자, 강아지가 봤을 때는요. 자, 간단해요. 우리 아까 RER를 계산했죠. 아까 뭐였어요? 우리 3kg의 강아지의 RER를 봤을 때 30 플러스 킬로그램 30 갑자기 헷갈리네. 그쵸. 30 곱하기 3 플러스 70이에요. 30 곱하기 3 플러스 70 160인 거예요. 자, 그러면 RER은 여기 옆에 나온 것은 RER이에요. 저게 16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후 4개월 전이면요. 생후 4개월 전이면 정말 애기 베이비죠. 그럼 걔는 3.0을 곱해주는 거예요. 140에 그만큼의 칼로리가 소비되는 거 필요한 거죠. 애기니까 칼로리 되게 많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생후 4개월 성경 같은 경우에 2.0에 RER을 곱하시면 되고요. 임신견 42일 전까지, 그러니까 임신 시작되고 나서 42일 전까지 1.8 곱하기 RER 아까 그걸 하시면 되고, 42일서부터 출산까지가 중요합니다. 3.0에서 RER 이만큼 주시고, 수유견 젖을 빼잖아요. 젖을 빼니까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죠. 자, 4에서 8 정도, 이거는 그 견종을 봤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 곱하기 아리아리 되고요. 중성화 받은 견은 또 살이 찌면 안 돼요. 살이 많이 찐다고 합니다. 중성화 받은 견들은. 그래서 1.6을 곱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성화 받지 않은 견이 바로 평변, 일반 딱 좋은 기본 성견들입니다. 2를 곱해주시면 돼요. 아까 30 곱하기 kg 플러스 70에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문대가 하는 산책견, 이게 바로 기본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산책하는 애들은요, 대신에 매일 산책하는 애들은요 3을 곱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많은 운동량이 필요한 뭐 군견이나 뭐 사냥을 뭐 전문 수렵견이나 이런 친구들은 4에서 8 역시 되고, 비만견 나왔습니다. 비만견 같은 거는 0.7을 곱해주세요. 0.7. 그리고 노령견 같은 경우에도 0.7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고양이를 볼게요. 고양이 역시 생후 12주 이하의 고양이는요 3.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냥 3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4개월에서 6개월 2.5를 곱해주세요. 그리고 7개월에서 12개월은 2.0. 그리고 임신을 한 친구들은요, 아까 뭐 강아지 뭐 40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3.0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유적인 우리 친구들은 2에서 6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성화를 받으면 역시 고양이 살 많이 찝니다. 잘 찝니다. 갑자기 찝니다. 자, 1.2를 해주시면 되고, 중성화 받지 않으면 1.4.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고양이들, 양이들은요 평균 딱 1.4를 해주시면 돼요. 1.4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비만인 우리 고양이 0.7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다 같이 열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캡처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만큼 또 하시고, 우리 비만인 강아지들은요 진짜 식습관이 중요해요. 매일 운동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 뚱뚱한데 관절염 많이 생겨요. 관절 고통 많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많은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식습관을 조절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이제 운동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저 수중 러닝머신이라고 있어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러닝머신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식습관 마음 아파서 주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식습관만 좀 고치시면 돼요. 그만큼의 칼로리 주시면 되고, 아니면 하루에 2끼를 주시면,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는데 비만이 있잖아요. 자율급식하는 친구들이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강아지들은요 위가 되게 커요. 위가 크기 때문에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급식하면 다 먹어버려요. 고양이랑 틀린 게, 강아지들은 우리가 4일 동안 여행 갔다 올게 내가 4일치 살을 놔두고 가면 강아지들은 그날 다 먹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가 쪼개 먹어요. 지가 먹을 만큼만. 하루 끼니를 알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자율급식하면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처방식 사료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사료가 있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움을 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내가 직접 우리 지금 먹이는 사료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그럼 팁을 드리면요, 애들은 내가 맨날 이만큼 먹었을 때 이만큼 먹어야지 다 먹은 것 같은데 그걸 조금씩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비만견 같은 경우에는 0.7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0.7 하지 마시고요. 1을 곱해주세요.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0.8, 0.6 이런 식으로 내려가 주세요. 갑자기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끼니 시간을 많이 주세요. 제한급식하면 기본 2끼를 먹는데 4끼를 주세요. 4끼를 분리해서 주세요. 만약에 이 아이가 하루에 300kcal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한 200kcal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50kcal씩 나눠서 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본 팁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장난감으로 많이 놀아주세요. 내가 귀찮아도 고양이들은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비만 고양이들은 진짜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귀찮게 해주세요. 그냥 놀자. 너 살 빼야지 오래 살아. 나랑 오래 살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놀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인비시쇼 반려동물 같이 열공합시다 였습니다.